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죠. 아래쪽으로는 크게 없었고요. 위쪽으로 변동성이 컸었는데 상승폭을 좀 내주고 끝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맨날 관점포인트가 관세 문제죠. 관세 포인트. 특히 관세 중에서 얼마 전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남아 있었죠. 근데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를 했습니다. 이 애플의 힘이라고 보죠. 애플이 아마도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애플의 아이폰 생산 기지의 80%가 거의 90%에 가까운 부분 중국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관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겨버리면 애플 아이폰 가격이 미국에 하면 500만 원 넘을 거다 이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결국 이게 다 소비자로 가게 어떤 가 다 덤탱이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다 유권자인데 트럼프 입장은 정책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덤탱이 쓴 거를 막아준 거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만큼은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 실제로 이 요번에 그 전자제품의 종류는 뭐냐면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치,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이게 다 그 관련해서 일단 면세 발표가 있었고 그게 미국 시장을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 그렇지만 내놓을 때만큼 변동성으로 크게 치어오르지 못하는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도 답답할 거리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문제가 되는구나. 다시 제재를 갖다 놓고 싶은데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심리가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시큰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그 미국 상무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한두 달 내에 관세는 부과될 거다.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다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관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고 이게 지금 아직 시장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걸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인정하지 못하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뭐 달리오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그 사람은 지금 이 관세 정책이 미국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을 붕괴시키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금리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떠나서 관세 정책은 결국은 잘못하면 이제 경기 침체는 기본으로 오는 거고 세계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를 하필이면 미국 같은 데서 했다라는 게 너무 좀 아쉽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머거스터니가 뭐 이거 지금 현재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 고객 노트를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한 번 속으면 내 탓이고 너의 탓이고 두 번 속으면 내 탓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관세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주의해라.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세가 시장의 화두가 됐는데 이 사실 관세가 이를 유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채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국의 대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히토류. 전 세계 80%에서 90%를 장악하고 히토류를요 막았어요 수출을. 근데 이 히토류가 전기차부터 방산까지가 모든 분야에 다 핸드폰에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해놓고 나니까 이제 중국의 비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아까 제가 국채 발언했잖아요. 일본도 국채가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거를.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이걸 다 패대기 친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2조 5천억 달러 이상이 투매 자금이 나올 수도 있다. 주식도 있고 달러도 있고. 그 중국이 지금 미국의 달러 1조 3천억 달러 갖고 있고요. 주식을 8,7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게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애플 담보로 잡고 있죠. 애플 테슬라.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 미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관세 정책하면 조용히 따라와서 조금
관세 더 매겨줘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이건 아니지 하고 덤벼들어 버리니까 미국이 골이 아파지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주가를 경제인이라 주가에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주가에 민감할 텐데 주가가 폭락해 가지고 무슨 대폭락이 자기 입으로 통해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이 상황이 난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는 철회 못하고, 그렇죠? 완벽하게 철회한다 못하고, 뭐 할 건데 좀 유예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관세를 은근슬쩍 넘어가고 중국과만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국과도 지금 보시면 뭐 히토류, 뭐 미국 국채 매도, 뭐 애플, 테슬라 다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 미국에는 중요한 산업 아닙니까? 이게 다 매년 국채 매도하면은 연방 정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국채 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넷 옐런이 지난번에 그 재무장관이었잖아요. 그가 그러잖아요. 미국채 매도는 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미국은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세계 1위였어요. 근데 그 세계 1위가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진짜 러프하게 아주 굉장히 크게 본 거죠. 크게 봐서 당연히 이익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뭐 문제가 한두 개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트럼프가 아마 그래서 유예를 하는 것도 그 사이 90일 안에 뭐 결과를 뭔가 찾아보겠다는 건데 못 찾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생산 공장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연방정부의 예산을 뭐 10년 5년치를 한 번에 다 뭐 국채 발행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다 그때 하는 거거든요. 히토류가 없이 생산이 되겠냐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의 오판을 스스로 인정을 안 하지만 슬그머니 넘어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덕스러운 거가 시장을 흔들리고 있는 거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되게 좀 문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스랑 보시면 다우 지금 올라섰지만 이거 지난번에 이거 지금 유예한 거밖에 못 올랐어요. 어저께 다우가 1.4% 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올랐다가 이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죠.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이거 치고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요 정도에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지금 요만큼 빠지니까 이 고점 대비가 얼마입니까? 45,000에서 37,000에 갔으니까 거의 8,0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빨리 되돌리고 싶은 트럼프의 욕심이 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 나스닥 장중할 때 2.4% 갔습니다. 지금 0.6%로 끝났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어제 갭상승이 있었는데 그걸 메워준 거죠. 아마도 갭상승 메우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술주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나스닥도 한번 뭐 방향성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2200에서 14700이 갔으니까요. 5000포인트 한 25% 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한번 잘못 펴가지고 시장이 초토화돼서 투자가들이 트럼프를 안 믿게 되는 상황이죠. 미국은 아시겠지만 배당 투자라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배당이 많이 나와도요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가 실수를 하는 거 부분.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 의도가 정말 있었을까라에 대한 의문이 좀 지난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을 만드는 과정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곤 하는데 일단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테슬라만 일단 올랐는데 갇혔죠. 여기도요. 엔비디아도 또 갇혔고 엔비디아도 보시면 또 제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정도까지 뚫고 올라가는지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이 좀 보여야 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원달러가 어저께 상당히 내렸죠. 근데 주가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1%밖에 안 올랐는데 이거 환율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환율이 어저께 1424원 정도거든요. 24원 흔들렸는데 이 환율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느냐 싸움인데 떨어지게 되면 일단 1300원대 보는 게 이제 저는 30원까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330원 20원 사이까지는 봤다가 이격 벌리가 1640원 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고점 대비로 지금 내려왔지만 주가 많이 못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방향성. 그러니까 주가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올라오긴 올랐지 별거 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내려온 거에 대해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을 서서히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17일날.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뭐 했는데 14명 중에서 12명이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뭐냐면 연내 추가 이외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거 금리나 지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미국을 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수 다 죽었는데. 이 정책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실패가 이 모양 되지 않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박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인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금통위도 정책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금리 인하 기조다라는 분위기 주고 다만 타이밍을 보겠다 이 한마디와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할 것 같처럼 느낌을 주고 답을 안 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들이 정책을 해서 뭐 안 해서 이게 그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어차피 시장을 살려야 되는 건 한국은행 목표 아닙니까? 내수 살려야 되고. 그럼 재정 정책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기회보가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카드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경기가 아니라 살려야 된다라는 의지를 시장에 주는 거와 못 주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패를 떠나서 어차피 할 거면 막 분위기 띄워주는 거죠. 주가를 땡기는 역할. 그럼 그걸 왜 안 할까는 전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은 하잖아요. 미국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뭐 비둘기적인 발언을 확실하게 해주고 막 해서 주가를 띄우고 막 이런 걸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저는 금리나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너무 무너져서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제가 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바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5명이 일할 거를 지금은 3.5 정도, 6명이랑 한 4 정도, 이렇게 그 4명 정도 일하면 그러니까 2명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만큼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금리나 내수를 살려줘야 됩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죠? 실업수당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아쉽다. 이왕이면은 분위기 띄우는 작업을 좀 해주면 저는 그게 정책 성공이라 봅니다. 트럼프가 분위기 띄웠다 죽은 것처럼 그지 이럴 필요. 지금도 오늘도 미국 올라가다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말 한 거죠. 금리 유예 일단 유예했다 그러고 끝인데 영원한 건 아니다. 이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죠?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 올라왔죠. 근데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어제 매도였어요. 근데 수량으로는 매수였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수량으로는 매수였고, 특히 어저께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 매수했던 걸로 압니다.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입지를 시작했나? 라는 어떤 해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금액으로 매도했지만, 종목으로는 사고 있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전에 매도했던 거는 뭐 헤지펀드 물량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이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90일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